네, 케이치입니다. 여기 에어 그린란드에서 잡아준 호텔이 공항이랑 가까운 쪽인데요. 제가 원래 이제 여기서 머물렀던 숙소인 에어비앤비는 정반대 저 등산하는 쪽이랑 가까운 쪽에 있는 건데, 이제 에어 그린란드에서 해준 숙소는 또 반대쪽이라 양극단을 경험하게 됐네요. 뭐 어느 쪽이든 마을과 먼 건 똑같고요. 그래서 걸어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 숙소 옆에 있는 호텔에서 에어 그린란드가 제공해준 바우처로 식사를 하고 마을로 들어가는 길이고요. 뭐 저기 하는 길에 염불한다고 어차피 하루 보내게 된 거 뭐라도 하자 싶어서, 제가 원래 여기 가려고 했다가 빙하 촬영하느라고 이제 시간이 안 돼서 안 맞아서 방문을 못했던 일루리삿 박물관, 일루리삿의 여러 역사와 이런 것들을 해놓은 박물관에 한번 방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남는 이 하루를 교육의 시간으로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그럼 가볼까요? 네, 일루리삿 뮤지엄에 도착했습니다. 들어가 보죠. 문이 열린 걸로 되어 있는데 열려 있겠죠? 가보겠습니다. You stay one night? Tomorrow, you cannot tomorrow? Maybe. Yeah? Yeah, weather bad? Okay. 이제 그린란드의 역사를 잠깐 이야기하자면, 뭐 이누이트들의 역사라고 할 수 있죠. 과거에 이 지금 북극권이 꽁꽁 얼어붙었을 때 얼음을 타고, 그러니까 바다를 건넌 게 아니라 얼음 위를 걸어서 이누이트들이 아시아에서 건너온 것이 정설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이누이트들은 남쪽으로 내려가서 북미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이 됐고, 어떤 이들은 그린란드 쪽으로 가서 이쪽에서 또 생활하는, 캐나다와 그린란드에서 생활하는 이누이트들이 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발굴된 바에 따르면은 처음 이제 그린란드의 문명이라고 이제 하는 어떤 사람들이 정착을 했던 거는 이제 사카이라는 사람들이 기원전 2500년 전쯤에 도착했던 것으로 짐작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그 후에는 도르셋 피플이라는 사람들이, 도셋 부족이죠. 이 사람들이 기원전 800년 전쯤부터 이 지역에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 돌셋 사람들이 이 그린란드 땅에서 자취를 감출 후에 한동안,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문명이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문명이 없었다가 바로 1200년 돼서야 이 툴레 부족들이 그린란드에 자리를 잡게 되고, 이 툴레 사람들이 현재 지금 그린란드 사람들의 선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또 들은 바로는 툴레 사람들이 이제 1200년부터 살았는데, 초기 툴레 사람들, 외부와 단절된 채 생활했던 툴레 사람들과 후기 툴레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점점 17세기 뭐 이렇게 되면서 이 그린란드 바다에 고래 사냥을 하기 위해서 오는 유럽 배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유럽 사람들과 점차적으로 교류가 생기게 되는데, 그래서 그때 영향을 받으면서 변화해간 후기 툴레 사람들은 전혀 달라서 이 툴레 부족의 역사와 어떤 행동 양식을 이야기할 때 초기, 후기 툴레 부족을 나눠서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점점 이 그린란드라는 척박한 땅을 개척하면서 살아왔던 거고요. 근데 그 모습들, 그 흔적들, 여기 지금 이렇게 발굴된 그 사람들이 당시 만들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그런 토기와 장식들을 통해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당시 유럽인들이 이런 뉴월드라고 할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을 찾아오게 된 거는 이제 표면적으로는 전도를 위해서였죠. 그래서 이 종교를 위해서, 이 카톨릭을 위해서 참 유럽 애들이 참 많은 짓을 했는데, 여기서 지금 보게 되면 이미 17세기부터
덴마크 사람들이 여기다가 교회를 지었었다고 하고요. 18세기가 됐을 때 이곳에 벌써 자신들의 콜로니얼 그런 어떤 자신들이 여기를 이제 지배하기 위한 그런 시설들을 짓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18세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덴마크의 덴마크의 어떤 그런 자취를 여기서 지금 만나볼 수가 있고요. 그린란드의 덴마크인들이 남겨놓은 흔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약간 여기까지 이제 오게 되면은 뭐 이렇게 그냥 보면은 빈티지 샵 같죠. 빈티지 샵 같은데 이때 이제 벌써 덴마크 사람들이 그린란드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남겨져 있는 뭐 이런 자료 사진들도 볼 수가 있고요. 여기는 보시게 되면 이제 그린란드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근대화 역사랄까요?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섹션인데요. 보시 여기 지금 여기에 따르면 1924년에 여기 이제 콜마인이라고 하죠. 이제 탄광이 생겼었다고 합니다. 역시 이제 서부 사람들의 어떤 그런 욕망으로 생긴 거겠죠. 그래서 이제 탄광들이 생겼고 이제 퀼리삿이라는 데서 탄광에서 많은 1,400명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이렇게 노동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자료 화면으로 자료 사진으로 남아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당시 상황이 많이 열악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한때 이 탄광이 굉장히 성황리에 잘 운영이 됐었지만 1966년에 문을 닫기로 했고 72년에는 이제 다 탄광을 아예 완전히 없애버리고 그 탄광 마을에 살던 사람들을 다른 마을로 옮겼다고 합니다. 제가 여기 현지인들한테 어제 그렇지 않아도 들었는데 예전에는 여기서 이제 이런 석탄 이런 것들을 채취했었는데 다 떨어져서 문을 닫았다고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다 떨어져서 문을 닫게 된 건지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는 모르겠고요. 근데 이 탄광 이제 노동을 하면서 여기서 이제 이 노동자들이 처음으로 노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린란드 최초의 노조였다고 하네요. 근데 이제 그렇게 탄광이 사라졌지만 거기서 또 끝난 것은 아니고 탄광은 없어졌지만 이 당시에는 대구 낚시를 했다고 해요. 여기서 대구가 많이 잡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구 공장이 있었대요. 대구 이 생선들을 잡아서 수출하는 공장이 있었는데 그 공장으로 많이 옮겨져서 일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여기 어느 시간이 지나면서 대구가 이제 없어졌다고 1968년 당시 이제 뉴스 기사에 대구가 거의 사라졌다. 그래서 이제 대구 공장이 필요 없어졌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뭐 옛날에 많은 세계 다양한 곳들에서 그랬지만 너무 과하게 사냥을 하면서 사라진 것들이 많은데 여기에 대구 또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구는 없어졌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제 역시나 그린란드의 핵심이자 이 그린란드 사람들이 여기서 살아온 것은 낚시로서 살아온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바다에서 먹고 살 모든 것들을 얻었던 생선들을 찾아냈던 우리 그린란드 사람들의 낚시하는 모습들과 그린란드 사람들이 어떤 여기서 생선들을 낚는지 어떤 생선들을 어업으로서 종사하고 있는지를 여기 보실 수 있고요. 여기 보면 이제 겨울에도 이렇게 이제 빙하에서 낚시하는 방법 또한 모습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물관의 한 섹션은 이 지금 덴마크인 모험가 크누드 라스무센이라는 분에게 헌정된 하나의 전시관인데요. 이분이 그린란드 역사에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덴마크에서 공부를 한 후에 이 그린란드에 이제 당시에 이제 덴마크에서 파견된 탐험대들을 이끌었고요. 그러면서 그린란드 사람들과 동화되기도 하고 그린란드의 문화를 전파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또 설명이 되어 있는데 1933년에 그린란드의 소유권을 놓고 세계 열강들이 경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노르웨이에서는 북동 그린란드를 자기들이 먹으려고 했고 미국에서는 서부 그린란드에 관심이 있었고 막 이렇게 여러 나라들이 갈라서 먹으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크누드 라스무센 씨가 그린란드는 원 네이션, 원 피플이다. 그래서 이 나라는 하나로 그린란드는 하나로서 유지돼야 된다라는
주장을 폈고 그 주장이 인정이 됐다고 합니다. 물론 그래서 결국에는 또 덴마크 령으로 넘어간 거니까 뭐 사실은 이 사람도 이제 덴마크 사람으로서 자기 나라를 위한 일을 한 거긴 하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 사람이 이 그린란드에 가진 애정과 그린란드의 발전에 여러 가지 노력을 했다는 점에서 이렇게 이 사람의 다양한 자료를 볼 수 있는 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뭐 사용했던 여러 가지 물건들도 있고요. 아예 족보까지도 이렇게 가계도까지도 이렇게 써놓으셨고,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당시 그 라무센이 이끌었던 당시의 그런 익스페디션이라고 하죠. 그런 탐험, 그런 했던 방식들, 이렇게 개썰매를 이런 식으로 끌었다, 뭐 이런 것들도 보여주고 있고요. 당시 이제 남아있는 여러 자료 사진들을 통해서 당시 1920년대, 1910년대의 그린란드에서의 모습들을 흥미롭게 관찰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이 박물관 3층에는 카작이라고 이제 카약이죠. 이누이트의 말에서 온 거예요. 이 카약이라는 말 자체가. 그래서 카약, 이 이누이트들의 카약에 대한 어떤 역사와 여러 가지 기능들을 설명해 놓은 층이 되겠습니다. 예전에 굉장히 전통적인 이 이누이트의 카약을 여기 지금 전시를 하고 있고요. 앞에 지금 보면은 이제 처음에 써 있는 말이, 이 카약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타고 다니는 교통수단이 아니다. 카약이라는 것은 겨울뿐만 아니라 물에 젖지 않고 소리를 내지 않으면서 이동을 할 수 있는 어떤 이누이트 사람들의 몸의 연장선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중요한 도구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타고 A에서 B로 이동을 하는 그런 형태의 교통수단인 것이 아니라 사냥을 하는데도 필요하고 혹독한 추위에 겨울에 물을 통해서만 이동할 수밖에 없었던 이누이트들에게는 필수 불가결의, 정말 뭐 말 그대로 우리가 손 두 개가 필요한 것처럼 카약이 있어야만 생활할 수 있었던 이누이트들의 분신과도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은 다양한 당시에 이런 뭐 복장이라든지 카약을 탔던 사람들의 패션도 보실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분들의 그 겨울을 나기 위한 이 장갑이나 옷이나 이 카약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만드는 기술이 정말 대단해요. 이 카약도 전혀 뭐 젖지 않도록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완벽하게 제작이 되어 있고요. 이분들이 이제 겨울에 생활하면서 입었던 옷들도 물범이나 이제 그런 바다표범 같은 동물들의 그 가죽을 이용해서 정말 멋지게 만들어들 내셨습니다. 지금은 이제 현대적인 카약으로 바뀌고 이렇게 이제 박물관에서밖에 볼 수는 없지만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